22년 국제수지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수지는 매월 발표되는 통계이고요. 한 달 반이나 지연이 됩니다. 오늘은 22년 국제수지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경상학자는 그야말로 급감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1년까지의 경상학자 평균이 819억 달러인데요. 22년 한 해에 298억을 기록하면서 평년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 규모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세부 내역들을 보시면 구성의 비중도 상당히 변화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국제수지의 첫 번째 특징은 상품 흑자의 급감입니다. 상품 흑자는 쉽게 말하면 수출해서 수입한 것을 뺀 것,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22년 상품 흑자는 150억 달러로 13년부터 21년까지 평균 960억 불의 6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상품 흑자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는 3가지로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에너지 수입의 급증, 두 번째로는 중국이 문을 꽁꽁 닫아서 대중 수출의 급감, 세 번째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하반기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3대 에너지 수입액을 보시면은 22년 1,400억을 육박하면서 14년, 21년 평균치 1,000억 달러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기록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소득 흑자의 200억 달러 상회입니다. 소득 흑자는 좀 이해하시기 다소 힘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해외 투자에서 벌어들인 배당하고 이자 소득을 외국인에게 준 배당과 이자 소득에서 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2019년 이후 급증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22년 한 해 동안 228억 달러의 소득 흑자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소득 흑자가 늘고 있느냐? 당연히 해외 투자가 급증해서 우리가 해외 자산이 많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해외 투자는 처음에 2010년대 중반에 연금이나 금융기관 중심으로 늘어나다가 코로나19 2020년도 이후에 개인들도 해외 주식 투자에 동참을 하면서 급증을 하였습니다. 동학개미란 말도 있지만 당시에 서학개미란 말도 생기면서 우리의 해외 주식 투자도 급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해외 투자 증가는 우리 대외 자산을 늘려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2014년 3분기 이후에 우리가 대외 순자산국이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자산, 해외 주식, 채권 이런 해외 자산이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해외 자산보다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우리 해외 자산이 2조 달러 정도 되고요. 우리 해외 자산에서 외국인 해외 자산을 뺀 것이 7,800억 가량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배당도 많이 받고 이자 소득도 많이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22년 구조만 보면 우리 경상흑자 구조가 일본 스타일로 변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을 통해서 버는 돈보다 워낙 해외 자산이 많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더 많은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해외 직접 투자의 급증세 지속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면 우리가 해외 공장을 새로 짓거나 해외 주식 지분을 사거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21년부터 급증세를 나타내서 최근 8, 9년간의 한 300억 불대의 해외 직접 투자를 기록을 했는데 21년 같은 경우는 660억 달러, 22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다소 많은 664억 달러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22년 같은 경우는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올랐기 때문에 해외 투자하기에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는데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해외 직접 투자가 있었다. 공급망 재편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에서 공장을 빼서 미국에 짓고 베트남에 짓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별로 보시면 이 데이터는 보통 1년 뒤에나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2021년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지금 거의 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미국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22년 하반기 이후에 해외 주식 투자의 급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코로나19와 함께 해외 주식 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2020년 중반부터 22년 중반까지 월 평균 해외 증권 투자가 56억 불로 급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22년 6월부터, 그러니까 22년 하반기부터 급감을 하여서 작년 하반기는 월 평균 13억 불 정도의 해외 증권 투자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외 펀드 설정액도 작년 하반기 이후에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상흑자가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다소 우려되는 바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경상흑자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변화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더 이상 수출만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수지 데이터는 환율의 수급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해외 주식 투자가 물론 작년 하반기 이후에 감소하긴 했지만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가 트렌드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오늘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